왜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를 모아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얼어붙은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 종전 협상이 사우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40분 이제 회담이 시작됐고, 여기서 이제 종전 원칙과 계략적인 시간표 등을 포함한 양측의 협상 방향이 논의가 될 거다. 이 부분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는지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셔야 되고, 현재 크립토 시장의 알트코인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개별 시장 원인은 뭐니 해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밀레이 대통령이 리브라라는 밈코인을 소셜에 올리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역시나 밈코인답게 이런 것들이 폭락하면서 또 크립토 시장, 특히나 알트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밀레이 대통령은 리브라 홍보를 부인하고 난 홍보한 게 아니라 공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딩 토픽, 가장 지금 언급되고 있는 논쟁은 리브라 밈코인에 대한 언급,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알트 시장이 지금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아르헨티나 변호사들은 리브라 사태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와 FBI에 불만을 제기하고 대통령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개별 시장 악재가 비트코인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에 장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희석이 되고 논란이 가라앉으면 충분히 악재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밈코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멜라니아, 여기다가 아르헨티나까지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밈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건전한 크립토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앞으로 조금 자제해주고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크로 시장,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머스크표 지금 구조 조정에 따라서 미국의 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지금 짐을 싸고 있고 워싱턴 DC의 실업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시장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던 건 뭡니까? 아직도 미국은 강하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강하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실업자들이 증가하면 고용 시장이 당연히 위축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창출된 전체 정규직 일자리 중에 41%가 공무원이었다. 바이든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이런 식으로 고용이 창출됐던 것은 결국에 정부의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이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완전히 싹 다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실업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용 시장도 위축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제롬 파월이 어떤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 위축되고 침체의 분위기가 들이우면 다시금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 카드를 반강제적으로 꺼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의 지금 묘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가 SEC까지 감사 실시를 암시하면서 사기 및 남용 사례 제보해달라, 제보해주면 본인들이 완전히 뜯어 고쳐서 SEC까지 개혁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암호화폐 테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가 꼽은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지금 토큰에 대한 규제 명확성,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결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SEC와 CFTC의 협력, 그러면서 훨씬 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과 친화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암시를 헤스터 피어스도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SEC는 투자자 자문위원회 새 인물까지 모집하면서 완전히 쇄신되는 움직임, 과거와는 180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행동의 목적, 일환은 뭐겠습니까?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매크로의 불확실성도 약간씩 매듭이 풀리는 모습이고, 암호화폐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규제 시장까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하지만 개별 시장의 악재가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그 룸을 지금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
이번 SEC의 13F 포트폴리오 신고서에서도 전설적인 투자자인 폴 튜저 존스가 운영하는 튜더 인베스트먼트가 무려 지난 분기 대비해서 블랙록의 현물 ETF를 거진 2배 수준으로 늘렸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있고, 심지어 2,944개의 튜더 인베스트의 종목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ETF 포지션이었다는 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작년 4분기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무려 69%나 상승했다. 즉 개인들도 ETF 사고 있지만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거. 이 기관들은 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유명 투자 기업인 번스타인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채굴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잠재적으로 미국 채굴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환이다. 원래 채굴 시장의 최고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이 채굴 시장의 파이를 적극적으로 가져오면서 비트코인 생산자의 역할도 미국이 해먹겠다는 의도, 그리고 이 채굴 기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디지털 자산에 넘어 채굴 시장까지 월가의 자본, 월가의 기업들이 채굴 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채굴 시장에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초대형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운용사들이 상위 15개 채굴 기업의 지분을 장악하고 있다. 무려 이 채굴 기업의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90%입니다. 즉 비트코인 채굴하면 그 뒤에 그림자 부대는 바로 월가라는 거.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시즌을 종료시켜서 사이클을 끝내겠습니까?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교직원 연금 또한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이라고 불리는 스트래티지에 무려 8,276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13F 보고서에서 또다시 드러났고, 현재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12개의 주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지금 포트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이런 식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 2024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는 1,051개의 기관들이 스트래티지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 왜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를 모아갈까?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금 조달 방식 사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집하는 전략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번에 또 26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스트래티지도 계속해서 이런 전략으로 비트코인 매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비트코인 폭락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세일러는 일축하는 발언, 비트코인 폭락해도 우리 회사는 안전하다.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부채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크고,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어서 비트코인이 98% 폭락하더라도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믿고 배에 힘을 주고 이번 사이클을 끝까지 이행해야 되는지를 이 세일러의 강인한 자신감과 목소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번스타인 또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채택이 다른 국가들의 비트코인 구매 경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또한 미국 국가준비통화에 비트코인 포함을 촉구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우리는 준비금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다. 그리고 또한 루미스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의장으로까지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푸시를 미국 정부에 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포트 또한 올해 가상자산 채택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거고, 거래량 시총도 크게 증가할 거다. 무려 지금 시총은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고, 거래량도 400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로 어마어마한 증가를 할 거다. 왜냐하면 결국에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 기관뿐만이 아니라 연기금, 주정부 차원, 그리고 국가적인 채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매트릭스 포트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유럽 증권 시장청 암호화폐 투자 자문과 평가 지침을 발표하면서 유럽은 최초로 미카법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형성했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평가 지침까지 발표하면서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해
해나가고 있다. 유럽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이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이고 명확한 규제를 형성한다. 더 많은 미국의 기관과 더 많은 유럽의 기관 투자자 및 유럽 국가들의 수요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최대의 벤처 캐피탈인 애니모카 브랜드,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홍콩의 최대 통신업체인 홍콩텔레콤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장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자 지금 중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홍콩 또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도 지금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ETF 도입에 대한 국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투자자는 무려 71%가 2026년 안에 현물 ETF가 도입될 거라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저도 국내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여러 가지 친화적인 규제안이 빠르게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글로벌 종합성 갖춘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 지원할 거고 규율체계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하면서 가상시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규율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전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암호화폐 시장 채택과 명확한 규제를 형성하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 5주 연속으로 유입됐던 디지털 자산 펀드의 유입이 지난주에는 유출로 마감이 되면서 약간의 여러 가지 트럼프 관세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펀드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단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적인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는 520억 달러의 거래량을 무려 1시간 동안 처리를 하고 7만 건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의 RLUSD 또한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리플 레저가 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적극적인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 이런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과 확장은 분명히 크립토 개별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손익 비율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었다가 조금씩 저점을 올리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그 얘기는 이제 개미들도 털릴 만큼 다 털렸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점을 찍고 다시 피벗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플랑크톤, 이런 완전히 작은 개미들, 작은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유출이 된 게 이번 조정이었다. 과거에도 이렇게 개미들이 털려나가고 유출이 시장에서 강제 퇴학을 당한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상승장 꼭대기에는 플랑크톤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조정이 나왔던 패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개미들도 털릴 만큼 털렸고 이런 플랑크톤의 주소들도 완전히 감소한 상황이다. 그 얘기는 머지않아서 이런 흔들기가 더 지속되면서 플랑크톤 주소가 줄어들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이 약세 분위기도 안전을 시켜줄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최종 방어선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하단이자 서포트 존이라고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90K부터 91K 구간, 이 구간을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상으로도 일단은 95K의 강력한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고 상단으로는 의미 있는 가격인 100K의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다. 이 95K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가장 큰 고래인 발색 고래가 어마어마한 적극적인 매수세에 동참했는데 여기에 반대로 개인들 또한 강력한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고래와 개인들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한 트레이딩이라는 오라고래들도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려는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새롭게 또다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 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데이터를 봤을 때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압력이 빨간색으로 굉장히 과열이 되고 나서 사이클이 종료됐던 패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중립 구간에 있고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과거의 사이클 탑 패턴처럼 바이셀 프레셔가 강력하게 과열이 됐다는 빨간색이라는 시그널이 아직은 뜨지 않았다. 분명 시장은 불안하고 끝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지만 아직 사이클 피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 구간에서는 경제 활동 및 비즈니스 트렌드를 나타내는 BTI가 피크를 찍어준 지점 이후 조정이 나왔고, 경기의 바로미터이자 경기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ISM PMI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어준 구간 이후에 비트코인이 시즌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한 중립에 위치하고 있고, PI도 아직 과거의 패턴 이 빨간색 구간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아직 우리가 이 지점이 사이클 최고점 피크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난 2021년 사이클만 비교를 해봐도 반감기 이후에 무려 680%라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해봐야 반감기 이후 63%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10분의 1의 상승밖에 못했는데, 여기서 이대로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시즌 종료가 될 가능성보다는 충분히 이때만큼의 600%는 아니더라도 반의 반 15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패턴상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이클 데이터, 언제나 비트코인은 연봉상 약세 음봉 이후 세 번째 캔들이 어마어마한 상승과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연봉상 음봉 이후 해봐야 지금 연봉상 3%밖에 비트코인은 오르지 못했다. 과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언제나 세 번째 양봉은 엄청난 큰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고, 저는 이번에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연봉이 3%에서 시즌이 종료되고 끝날지 아니면 과거처럼 더 큰 랠리를 보여줄지 저는 시간이 분명히 증명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는 장이지만 여기서 살아남아야 진짜 의미 있는 사이클 졸업장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